항상 모의나 수능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문제풀이 순서 있잖아요. 그리고 각 장르에 배분할 시간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은 국어하고 영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확정해야 됩니다. 일단 국어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독서론이 나오고 조금 쉬운 파트죠. 그 다음에 독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이 화작이나 언매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이건 이제 좀 상위권, 국어가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선택 과목을 먼저 풀거나 아니면 독서를 먼저 풀거나 아니면 독서나 문학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푼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의 전략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선택이나 독서론처럼 쉬운 파트를 먼저 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쉬운 문학을 푼 다음에 독서를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 배분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서로는 나는 2에서 3분 안에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선택 과목은 나는 12에서 15분 안에 풀 거야. 문학은 25분에서 30분 안에 풀 거야. 독서는 30에서 35분 안에 풀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무조건 3분 안에, 무조건 독서는 32분 안에, 이렇게 너무 무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말고 어느 정도 범위를 줘서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일단 국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나름의 순서를 결정을 하고 실제로 시험을 해봐라. 그다음에 영어는 뭐냐면은 듣기가 조금 쉽고 그 다음에 독해가 나오잖아요. 이 독해 풀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독해 18번부터 45번까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쉬운 부분을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을 푸는 게 보통의 전략인데, 쉬운 부분이 대체로 18에서 20번이 있고 그 다음에 25에서 29번, 그 다음에 43에서 45가 됐습니다. 43에서 45가 생각보다 되게 쉬운 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로 21번 같은 게 엄청나게 어려운 파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가 먼저 쉬운 부분은 이걸 먼저 풀고 어려운 부분을 나중에 풀겠다라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들으면서 내가 몇 문제까지 독해를 풀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자기 수준마다 다르거든요. 정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지금 5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작년 5월 기출을 한번 풀어봐야 되느냐. 물론 풀어보면 좋죠. 권장됩니다. 강력히. 왜냐하면은 난이도도 가장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험 범위라는 게 있어요. 모의고사도. 그래서 시험 범위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5월 기출을 풀어보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중간고사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지금 5월 기출을 풀 만한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1교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서 국어 기출, 그 모의고사 기출만 펴놓고 한 지문만 풀어봐요.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이든 언매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들면 끝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풀었는데 많이 틀리고 내가 제대로 못 푼 것 같잖아. 그러면 한 지문을 또 풀어봐. 그리고 마음에 들면 끝내. 또 부족하다 싶으면 한 지문을 또 풀어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5월 기출 모의고사를 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험 전날에 푸는 목표는 사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 나 첫 번째 교시 국어 문제를 이렇게 잘 풀 수 있네라는 마지막 감각, 그 기분을 느끼고 가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5월 기출을 풀로 풀면 좋겠지만 국영수탐을, 근데 못하겠으면 국어의 한 지문만 풀어서 자신감을 넣어놓고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는 컨디션을 극상으로 올려야 되잖아. 카페인을 아예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금지가 안 된다 싶으면은 최소한 오후 4시에서 8시 이후로는 절대로 먹지 말자. 습관적으로 학교 끝나고 스터디 카페 가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 있잖아. 커피를 드신 분들은, 이분들은 대부분 수면에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나는 커피 마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사실 커피 마셔도 괜찮고 잠을 잘 잔다는 분들도 이미 과학적 실험에서 검증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실제로 숙면에 든지 제대로 된 잠을 자는지를 보면 제대로 잠을 못 자. 숙면에 들지 못해서 컨디션이 항상 난조인 거야. 그래서 시험 전날, 모의고사 전날만큼은 카페인을 금지해라.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일날 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내신 시험이랑 다르거든. 암기 사항을 잔뜩 들고 가서 암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긴장감만 유발되고 스트레스만 유발돼요. 이런 걸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면은, 1교시 국어가 진짜 빡센 과목이잖아. 국어 과목 예열만 하면 돼. 예열 어떻게 하느냐. 독서 지문 있잖아요. 평범한 거 하나 들고 가서 문제도 풀 필요 없어. 독서 지문에 1문단은 연습장에 요약을 해.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2문단은 밑줄이나 표시를 요약하지 말고. 그 다음에 3문단 이후로는 그냥 눈으로 읽어. 이게 뭐냐면은,
독서 지문을 처음 읽을 때, 국어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글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로 첫 번째 문단을 손으로 필기로 요약을 하면서 눈에 빨려 들어가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힘, 그 관성을 가지고 두 번째 문단에는 밑줄과 표시로 손만 움직이는 걸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후로 눈으로만 읽어도 빨려 들어가듯이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이 독서 지문, 국어 제시문에 빨려 들어가듯이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력이 끝이야.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 문제를 굳이 풀어서 멘탈이 털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당일날은 요것만 해도 된다. 너무 암기사항 치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제가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점 목표를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거야. 나는 원래 만점 목표 아닌데요? 했는데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이걸 먼저 하셔야 돼. 만약에 자기가 2등급이 목표다라고 하잖아. 그럼 작년 5월 모의고사의 커트라인을 봐. 예를 들어서 수학 모의고사의 2등급이 76점이었다라고 쳐봐, 가정적으로. 그러면은 나는 지금 24점을 틀려도 되는 사람이니까 4 곱하기 6, 6문제는 틀려도 되는 사람이네 하고 여유와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거야. 이걸 눈으로 직접 봐주는 게 중요해. 나 6문제까지는 틀려도 괜찮아. 3등급이면 나 7문제, 9문제까지 틀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몇 문제까지 틀려도 괜찮아라는 완충지대, 안정감을 가지는 여유를 실제로 자기 눈으로 봐라. 그리고 나서 시험에 임하면 완벽한 시험이 된다. 이상 5가지 팁을 계속 돌려보세요.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수험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